성의 있게 하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연애담 만든 이현주입니다. 오늘 개봉 첫날이고 첫 번째 지부인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서 영화 봐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김영주 감독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애담에서 윤주 역할 맡았던 이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애담에서 지수 역할을 맡은 류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의 독립장편 영화가 개봉할 때 관객과에 대한 진행을 열심히 도우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독립영화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립영화를 개봉한다는 것이 얼마나 흉악한 일인지를 알고 있어서 되게 도움을 드리려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멜로 영화를 관객과에 대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 전체가 멜로와 언제나 투쟁을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어두운 과거가 끊임없이 기억나고. 근데 올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때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연애담이라는 영화 표를 구해줄 수 있냐. 제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관여를 하고 있지만 나름 뭐 비선실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표를 구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도대체 그 영화가 뭘까.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또 상업영화 데뷔작이 멜로 영화였는데 정말 평단에서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흥행도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썩 제가 즐거워하는 장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만들어진 독립장편 영화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평론가분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전 되게 동의하는 게, 멜로라는 장르는 되게 감성의 결이라는 것을 구축하는 것, 아주 섬세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봄날은 간다 같은 느낌의 영화인데 자기연민이나 미성숙한 의식이 아니라 굉장히 성찰적이고 허수아 감독님을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훨씬 더 성찰적인 봄날은 간다?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같은 말은 하지 않을 줄 아는 어른의 영화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까도 세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주비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걸 묻고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주비가 아니라, 제가 신명나게 여러분들을 칭찬하면 그걸 즐기시다가 가끔 형식적으로 하는 질문에 잘난 척하고 대답을 하면 되는 주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화에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저는 영화의 시작은 독립영화 같았어요. 사실은 되게 독립영화다. 되게 독립영화다. 그래서 사실은 눈이 뒤집혀지기 시작했던 건 사실은 첫 번째 섹스씬, 첫 번째라고 하기엔 섹스씬이 구체적으로 한 번 나오는 거니까, 그 섹스씬을 보면서 이렇게 섹스씬을 잘 찍은 영화를 내가 그 전에 본 적이 있었나? 노출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슈트들이 막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심지어 짧아요, 시간이. 그런데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이 시퀀스가 개별이 어떤 감정으로 움직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순간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완벽하게 프레임 안에 잡아놓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방 안에 공기가 느껴지게 잡아내고 있다. 그래서 정말 그 씬을 본 순간 엄청난 감독이구나. 얘를 유학을 보내야 되나? 그 순간부터 영화 끝날 때까지는 정말 그 감정이 고스란히 살아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 남 칭찬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시나리오상에서 이 섹스씬은 어떻게 구축이 돼 있었고, 그리고 실제 섹스씬을 찍으면서 그것이 그대로였는지 혹은 많이 변화된 것인지,
이런 질문을 첫 번째로 좀 던질게요. 감독님한테. 추출문이 세네요. 처음 약한 영화를 만들어 놓고 약한 영화를 하세요. 네, 연애 얘기를 내가 다루면 특히 여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배드씬을 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 안 그러면 이게 무슨 고등학교 애들의 어떤 그냥 눈빛 스치고 뭐 이렇게 좀 키스하고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아서 시나리오 구상 단계부터 어쨌건 첫 경험,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경험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대부분 그 자는 장면을 구상을 할 때 현실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어두운 밤에 술을 마신 뒤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저는 뭔가 좀 예뻤으면 그리고 얘네들이 그냥 취해서 선택하는 행동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멈춰야 되는데 그러면 관객들이 안 하는 것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딱 던져주고 싶었어요. 뭔가 진짜 확 들어오듯이. 안 할 것 같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되게 두 개를 이어서 붙인다라는 어떤 고민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게 두 개가 달라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 보일까 해서 원래는 처음에 나오는 뭔가의 그런 그 밤에 이루어지는 것도 이게 좀 컷을 나누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기로 이제 촬영 감독이랑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그냥 우리 그냥 카메라 앵글을 픽스를 하고 찍어보면 어떨까 뭔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자고 갈래요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하겠구나가 딱 나오는데 그냥 누워 있으면서 묘한 긴장감이 들면서 그냥 가버리면 어떡할까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찍었죠. 그 어떤 좀 여러 차례로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둘이 합을 맞추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찍은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그럼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낮에 찍으면서 핸들드가 영화에 거의 안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좀 다르게 해서 약간 그래야 배우들이 저는 편하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배우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딱 찍고 이게 딱 정해져야 마음이 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노출은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좀 자연스러운 어떤 행동들이 그리고 그때 바라보는 어떤 것들 그때 옷이 스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좀 진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동선을 약속을 하고 방향을 해서 한 세 번 정도만 되게 짧게 찍었고 그렇게 구상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그 몇 년 동안 봤던 섹스씬 중에 가장 그러니까 화려한 섹스씬은 딴 영화들이 되게 많았을 거고 조명도 사실은 이 독립장편 영화의 조명이라는 건 사실은 뭐 버텨내라 감독아 뭐 이런 조명인 거잖아요. 응? 배우들한테도 해내봐 뭐 이런 조명인 거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원래 섹스씬이라는 것이 영화 안에서 멜로 영화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떤 감정을 관객들과 교류해야 하는가 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최고였고 난 정말 그 생각했더니 내가 미래 때 저걸 못한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겸손해요. 그런데 그 섹스씬에서 정말 전 사실 되게 좀 놀란 걸 넘어섰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도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원래 배우란 영화에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에 이렇게 막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다음 그 영화에 막 빠지지만 실제로 사실 그것은 가짜이고 그 배우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희 배우는 그 역할을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미션을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퀀스에서 당신이 해야 되는 어떤 미션이 있고 그것을 끝내내는 순간 당신이 빛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희 배우는 뭐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그 어떤 감정을 훅 해내는, 그러니까 미션을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 순식간에 근데 이거 영화 아니고 제 얘기인 거 아시죠? 라는 듯한 느낌으로 현실 세계하고 접목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이 섹스신을 보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 갑자기 몰카를 보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포즈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볼 때. 네, 그 시사판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포즈를 누르고 뭐야 이거.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죄책감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봤죠. 그랬더니 이건 온전하게 배우의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이 이상이라는 배우가 이 영화의 캐릭터로서 연기를 하는 어느 순간 아마 그것은 그 어떤 그 미션을 넘어섰기 때문일 것 같은데 훅 자기처럼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질문이 아니라 뭘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 섹시신만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연기잖아요. 연기니까 이를테면 이 순간 어떤 표정을 짓거나 어떤 감정을 하거나 이를테면 저는 섹스신은 굉장히 어려운 액션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받고 싸우는 신인데 감정까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액션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순간 그 텐션을 자기가 막 만들어 질문일 수가 없겠네요. 그냥 칭찬이에요. 즐기세요. 그러니까 슈트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 영화 슈트가 많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명이나 이를테면 미술이 많이 도와주지 못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배우가 자기의 연기만으로 갑자기 이렇게 막 텐션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일지를 실제로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건 없건 간에 알 것만 같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건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이상희 배우는 되게 유명한 배우잖아요. 응? 네? 국민영화계의 전도연. 예. 펜질을 할 거면 훨씬 더 거칠게 하란 말이야. 그걸 한 번에 못 알아듣게 말을 하면 그게 무슨 펜이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단편영화 심사를 하러, 단편영화제 심사를 하러 가면 이상희 배우가 찍은 단편을 한 20개 중에 한 3개에 나와요. 3개에서 다 다른 역할을 멀쩡하게 하고 매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워낙 유명하고 그래요. 독립영화에 그거로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서 이상희는 그 전에 이상희와 되게 다르다. 그러니까 박수만으로 끝나지 않는 뭘까? 그러니까 전 사실 이 영화를 본 이후에 며칠 동안 이상희 배우를 제 PD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상한 배우가 하나 있어. 뭐 때문일까? 이런 것 때문일까? 라고 했던 건 사실은 정말 이 영화의 윤주라는 캐릭터와 또는 지수 맞죠? 네, 지수라는 캐릭터를 한 배우와 감독과 정말 이렇게 엄청난 합을 이루면서 해낸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장면 이후부터 완전히 이 영화에 빠져버렸었고요. 반면에 이제 지수는 사실은 되게 뻔해서 어려운 연기인 것 같아요. 지수는 되게 뻔한 연기잖아요. 자고 갈래? 되게 뻔한.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대사들인데 사실은 정말 야 자겠냐 그래서 싶은 되게 뻔한. 근데 정말 이 배우는 뭐랄까요 그런 인간이 있어요. 종족 중에 종족적 특성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후리기, 떨구기 스킬, 만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하는 술집에 친구들이랑 갔을 때 이렇게 쓱 이렇게 바람에 슬쩍 얼굴 떨굴 때, 야 저건 연기가 아닌데? 그 각도와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살면서 그런 인간 보신 적 있죠. 왜? 커피를 마셔도 저게 훌이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종족인데 사실은 지수가 그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자연스럽게 티 안 내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그 되게 사람들이 막 재밌어하고 좋아하겠지만 실패하는 연기가 티나게 그런 연기를 했을 때일 거예요. 되게 그 뻔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술자석에 갑자기 되게 훌륭한 말 많이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각도 틀고 있는 누군가를 볼 때 아닌데, 들켰는데, 그러지 말지, 바보, 뭐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하는 그런 연기가 아니라 정말 저 친구는 지도 모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떨구고 난 뒤에 나 왜 이러지? 나 지금 연애하면 안 되는데 나 얼마 뒤에 아빠한테 가야 되는데 근데 막 자기도 모르게 떨구고 가서 이렇게 화장실 괜히 따라 들어가면서 자기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이삿짐 챙겨야 되는데 근데 막 이미 화장실에서 문 잘 잠궈요? 뭐 이딴 소리 하고 나오고 그런 연기가 사실은 저는 이번 영화에서 처음 봤어요. 그동안 많은 작품을 하진 않았잖아요. 많은 작품을 한 건가요? 했나요? 네, 다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네, 다 수면 아래 대부분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 영화나 단편 영화. 네, 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 아니고요. 별로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을 정도로 되게 무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수가 그렇게 좀 무심한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저랑 닮았는데 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뭐 그 후리기도 윤준이가 통한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쉬운 애죠. 윤준이. 웃어만 줘도 좋아하던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심지어 이 영화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제가 쥐비 지나가면서 이렇게 써온 거를 열심히 본 걸 본 적이 있으세요? 나름 제 쥐비 팬들 조금 있어요. 박수 칠 일은 아니에요. 저는 요즘 들어 제 집에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수작질을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화차 블루레이를 들고 오고요. 김민희 팬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녀를 보기가 힘들거든. 근데 자꾸 나한테 온다? 니들도 막 지금 막 영화 칭찬하고 막 니들도 되게 잘한 것 같고 배우 칭찬받고 감독 칭찬받으니까 사이 되게 좋지. 사생활 관리 잘해. 연락이 잘 안 돼. 들키지 마세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가장 놀라운 부분은 막 설레이다가 어느 순간 되게 찌질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찌질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에서부터 제가 되게 잘 아는 장르예요. 저는 주로 제가 찍는 영화 안에서 멜로적인 부분은 언제나 이 부분만 강조하는 편이에요. 찌질해지면서 왜냐하면 그 찌질해지는 순간은 뭐냐면 상대방이 찌질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찌질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돌파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갑자기 귀찮아지고 이를테면 그런 거요. 왜 학교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자고 가라 그러잖아. 근데 윤주는 또 착해요. 근데 그 장면을 딱 본 순간 나는 절에서 언제나 실패했었지라는 걸 깨달았었어요. 저는 그 순간 왜 그래 나한테? 라고 항상 하는 그러니까 제 삶에 방해가 들어오는 순간 저리 가! 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윤주는 좋은 사람이구나. 하지만 지수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뭔가 귀찮은 일이 생기는 순간 확 찌질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묘사나 어떤 이런 상황들이 아마 그래서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이 영화의 가장 놀라운 지점은 감독의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감독이 실제로 어떤 생각으로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막 다 알 것만 같은 거예요. 이 영화를. 왜 이렇게 갖고 제가 나중에 왜 저러고 저 인간은 왜 다시 찾아오고 그러는지를 알 것만 같죠. 근데 그 알 것만 같은 순간이 감독의 의도와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게 저는 멜러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정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편의 영화를 우리 모두 같은 표정으로 보고 있지만 되게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기억이나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의 일기장 안으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그래서 갑자기 이 영화가 이를테면 당신이 이성애자이던 동성애자이던 아니면 만화 캐릭터만 보면 그런 감정이 드는 사람이건 누구건 간에 자기의 그 어떤 취향이나 정체성과 상관없이 알 것만 같다라고 느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일방적인 칭찬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영화 마케팅팀이 얼마나 지금 이 영화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잘난 척을 하고 있냐면, 보통 질문하시는 관객을 위해서 선물 몇 개는 준비해 놓는다? 아무리 돈 없는 애들도, 아무리 돈이 없는 애들도 하다못해 왜 기자들한테 주는 왜 그 프레스 정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몇 개 갖다 놔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됐어야. 너 막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네 손 잠깐 난 물병에 힘이 있어 보이지? 뭐라도 드리려고요. 야, 갖고 싶어하는 표정 짓지 마. 관객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야. 왜 그래요? 뭐 저런 게 있지? 라는 태도. 줄게. 내가 훔쳐서라도 줄게요. 여러분한테로 잠깐 마이크를 옮길까봐요.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전재훈 넌 좀 기다려. 네, 저기. 이거는 진짜 사소한 질문인데요. 윤주는 성이 김씨잖아요. 근데 지수성이 궁금했어요. 혹시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없죠? 네. 왜냐면 저도 정말 이름에 의미 없이 발음하기 쉬운 거? 네, 다르게 네, 느껴지는. 네. 네, 저 뒤로 갔다. 귀찮게 할 거야. 네, 저기 그 노란색 머리 하신 분. 네, 저도 막 뭐라고 하죠? 관객과에 대할 때 뭔가 좋은 질문이 나와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되게 사소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윤주 역의 친구 남자분 있잖아요, 대학생. 그분이 토하면서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게 대본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온 말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되게 토하면서 어떻게 안 주저앉는다까지는 전 생각을 못했고요.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되게 그 어떤 애드립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능수능란하신 분이세요. 저는 약간 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재미있을까 했던 거를 훨씬 더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그분이 만들어준. 그렇죠. 근데 그 배우도 사실 초반부 이렇게 처음에 그 실습하는 곳에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곳에 가서 막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애매한 연기 같았어요. 그래서 뭐지? 저 친구가 이 영화의 함정인가? 싶었는데 그 토하는 장면서부터 정말 이렇게 막 그 장면만 연구하고 온 것 같은, 갑자기 막
이렇게 쓱 하고 알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멜로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재밌는 코드나 주변 사람들이 절대로 주인공 배우의 미션을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이 어떤 감정을. 근데 정말 그러면서 되게 적절하다. 매번 모든 질문을 이렇게 토를 달며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 네, 이번에는 이쪽이 나와야 이렇게 또 많이 도는데. 네, 가운데, 저 뒤에. 네. 뭔가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들어요. 제가 주위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 결말이 되게 보고 되게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더 계속될 줄 알았으면서도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가. 죄송해요, 이름을 까먹었어요. 윤주와 지수 중에 누구? 네, 윤주. 착한 윤주와 나쁜 지수가 있어요. 윤주는 그러니까 지수한테 그러니까 그 애정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궁금한 게 지수는 아니 지수 맞아. 윤주는 그래도 지수한테 되게 아직 정을 다 떼지는 못한 걸까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배워보니까 윤주는 지수를 정리한 건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건지. 못 끊어냈어요. 티 나잖아요. 끊어내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열린 결말이 아니라 완벽하게 닫힌 결말이고 배드엔딩이에요. 그걸 못 끊었기 때문에 윤주 인생은 망한 거거든요. 정말 윤주가 제가 아내 되면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20대 때 그런 일이 있었고 30대 때 있었고 다 얘기해 주면서 그래도 윤주는 못 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배드엔딩이에요. 예, 이렇게 네 분 손 드셨잖아요. 차례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편하시라고. 이렇게, 예, 고기, 이렇게. 네, 저는 영화에서 나오지 않은 지수의 감정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가장 궁금한 장면은 처음 윤주한테 전화할 때 아마 지수는 연애가 시작이 되면 또 똑같이 아마 비슷한 결론이 반복될 거라고 어쩌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주한테 처음 전화를 할 때 약간 전화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면서 전화했을지 아니면 보고 싶으니까 부르자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밀고 나가듯이 전화를 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인천에서 윤주를 두고 혼자 나올 때 가는 마음이 마냥 아무렇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반복된 연애의 그 끝이 똑같은 이유로 반복되는 거에 질린다고 해야 되나? 그게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윤주라는 사람에 대해서의 마음이 식은 건지 그리고 또 그 윤주가 골목길에서 친구한테 얘기했다고 했을 때 지수는 그러면 친구 잃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지수가 뭔가 친구한테 커밍아웃을 하거나 했을 때 상처를 받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지수가 외롭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네, 결론은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지수의 모습과 감정이 궁금해요. 네, 먼저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윤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수는 해석하지 않거든요, 감독이.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네, 지수는 그 서울에서 어차피 인천에 아버지한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딸의 모습으로 좀 살고 싶어서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나는 골로 갈 사이인데 뭔가 재밌는 사람이 그냥 나타난 거예요. 약간 어리버리하게 담배를 사주는 어떤 모습이나 그래서 그냥 한번 던졌는데 진짜 그 술집에 왔단 말이죠. 좀 재밌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그런 막 당황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재밌어서 저는 전화를 걸었을 때는 깊이 연애를 하려는 생각은 안 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호기심?
부르면 올 것 같고 뭔가에 대해서 내가 이 연애까지 아니더라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이제 던졌는데 정말 온 거죠. 근데 이 되게 매력적인 지수가 되게 어리버리하고 이렇게 너무 막 그런 윤주한테 저는 정말 그러니까 얘 되게 얘 누구지? 라고 진지하게 빠졌을 때는 저는 나 하고 싶어라고 하는 윤주의 모습을 봤을 때일 것 같거든요. 대낮에 거기서 잠도 못 자고 하는 어떤 이렇게 던지는 어떤 모습이 제가 생각하기에 지수는 자기 옛날에 그랬었을 모습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왠지 나 처음 연애했었을 때 그때처럼 어리버리한 어떤 거. 지수가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지수는 많은 연애에 윤주보다 더 다 실패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루어졌으면 윤주를 만나지 않았겠죠. 근데 그게 어떤 자기의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누군가한테 윤주가 처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내가 누구 생겼는데 걔가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라는 식으로 던졌을 때 아마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흘리는 말처럼 그렇게 너무 좋아서 얘기하면 안 돼라고 가볍게 던졌던 거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마음의 벽이나 어떤 되게 사람들한테 잘 오픈을 하고 막 연애도 주도하고 얘도 막 커밍아웃도 다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애는 아니죠. 그냥 그런 척 하고 싶은 걸 뿐이죠. 네. 못해서. 네, 지수는 일단 윤주한테 전화했을 때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그게 연애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 언니가 우리 술집에 왔잖아요. 알바 하는데 와가지고 지수 입장에서는 저 언니 좀 대놓고 저렇게 나한테 잘 보이려고 나한테 귀여워 보이려고 자꾸 저러네? 약간 카드도 왠지 일부러 안 가져왔는지 진짜 안 가져왔는지 돈도 꾸고 와 그런 모습들이 좀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그런 날 있잖아요. 술은 마시고 싶은데 혼자 마시고 싶진 않고 그렇다고 친한 사람이랑 마시고 싶지도 않고 완전 모르는 사람은 싫은데 연결고리 모든 걸 다 총합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 윤주라는 사람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한잔 할래요? 했더니 또 자다 일어난 목소리로 예 얼마나 이 언니 나오고 싶다 우리 집 와라 초대해서 한잔 한 거죠. 근데 그 이후로도 저도 아마 지수가 좀 확신하게 된 경우는 윤주가 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인 것 같아요. 지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너무 귀엽잖아요. 그 이후로도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인천에 왔을 때도 지수는 윤주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거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계산이 너무 없어버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약간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나도 내 인생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언니가 지금 자기 살림아까 막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나도 힘들어. 진짜 무서워. 그럴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 언니한테 용기를 내려면은 이 언니의 목까지 더 많이 용기를 내야 된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이렇게 못되게 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저는 되게 낭만적으로 보시면 저는 안 하고 싶어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지수를 보면 진짜 영리하다. 나중에 발뺄 때를 대비해서 끝까지 안 달라게 만드는구나. 자기가 먼저 안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류의 인간도 있어요. 그리고 놀자고 덤볐는데 살자고 덤빈다. 이런 것들. 사실은 둘 서로에게 좋은 커플이 아니에요. 이 커플은 헤어져야 됩니다. 헤어져야 하고 윤주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헌신적이고 간 안 보고 그래야지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수는 빨리 늙어버리는 게 좋아요.
일단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감독님께 영화 보면서 이제 초중반까지는 음악이 되게 안 나오다가 이제 처음에 지수가 일하는 술집에 갈 때도 정말 너무 조용하다 싶을 정도로 되게 조용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지수가 다시 서울로 와서 술을 먹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반부 들어서 이제 음악이 나오게 된 어떤 그런 의도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건데, 그 이상희 배우님께 그 윤주라는 캐릭터 연기한 입장으로서 그 윤주가 만든 프로젝트의 의도가 무엇인지. 네. 네, 음악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겠더라고요. 이 영화에 어떤 음악이 들어갈까. 그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덧칠해서 더 앞으로 좋아지는 어떤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냥 감정만 놓고 나머지는 되게 모험을 하듯이 다 빼. 이게 맞다라고 처음 생각해서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도 그러니까 그렇게 음악을 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편집을 하는 와중에도 고민을 했었는데 음악에 어울리지 않는 영화인 것 같고, 그 공간에 갔을 때 거기에 나올 법한 어떤 음악들, 그러니까 술집은 어떤 음악들이 나오죠. 그리고 지수가 그러니까 지수가 일하는데 윤주가 처음 찾아왔을 때는 음악 소리가 좀 나요. 약간 그런 그 공간에 나올 것 같은. 근데 이제 그 화장실 갔다 온 다음은 이게 이제 영업이 거의 끝날 시간이라는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그냥 고요하게 처리를 했던 거고요. 근데 제 음악이 거의 그러니까 두 곡인데 한 곡이 거의 한 곡 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는 건데 제일 좋을 때와 제일 참 갈피를 못 잡을 때를 넣고 싶었어요. 비슷한 음악이. 그러니까 원래는 동일한 음악을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음악인데 정말 다른 상황. 그래서 제일 좋을 때, 골목을 걸어올 때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생각에 잠겨 있는 윤주의 마지막. 보고 싶었어. 그때부터 음악이 살짝 나오기 시작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냥 제 생각을 답할게요. 졸업 작품을 하기는 해야 되고 뭘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도 영화를 할 때 그렇거든요. 제가 뭐 윤주를 맡았다 하면은 내가 윤주를 잘 하고 싶고 뭔가를 막 이렇게 그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확실히 하나 알게 된 거는 찍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게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지만 내 작품이 아닌 것 같은 요만큼의 높이도 교수님의 의지대로 해야 되고, 나는 원래의 색이 좋다고 하는데 정신 차려보면 흰색으로 다 칠해져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윤주가 다시 작품을 만들게 되면 아마 다음에는 이 과정을 좀 덜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죄송해요. 저는 아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안에 끝내라는 건 줄 알고 제가 막 지금 막 조급하게 이랬던 건데 10시 20분까지래. 편하게. 지금 20분 남았어요. 그렇죠? 지금 20분 남았어요. 지금 몇 시면 어떡해?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영화 만드는 과정이 윤주가 작품 만드는 과정과 윤주가 지수를 만드는 과정이 되게 비슷한데 이렇게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 그냥 버릴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거 안에서 얘는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뭔가를 찾아내고 싶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다들 요즘 사는 젊은 여자 말고, 그러니까 젊은 여자 남자 모두 다
그렇게 딱 고정돼서 살지 못하잖아요. 다들 뭔가 부유하고 있고 뭔가 찾으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술을 한다라는 설정을 했고 뭔가의 어떤 그런 윤주의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 회화가 아닌 다른 종류의 어떤 것들을 네,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또 한 번 계시죠? 예. 저는 그 윤주가 친구들이 그 정병기하고 세아하고 클배우하고 그 같이 사는 친구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지수는 혼자만 나오잖아요. 아빠밖에 안 나오고 그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친구가 없게 생긴 연애만 알죠. 연애만 다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 네, 저는 계획을 하면서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좀 저의 무리한 설정일 수도 있지만 그 지수의 과거가 윤주고 윤주의 미래가 지수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한 사람 느낌 정도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주도 아빠가 있겠죠. 엄마가 있을 거고 어떤 가족이 있을 거고 지수도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막 그런데 뭔가 이렇게 다 분배해서 이들의 어떤 주변을 다 보여주기보다는 왜 그러세요? 아, 네. 그러기보다는 그냥 이 둘에 집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죠. 윤주의 어떤 그 친구나 그러니까 하는데 네, 그래서 좀 간결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윤주의 가족이 지수의 가족과 비슷할 것 같아요. 지수의 친구들도 윤주랑 비슷할 것 같고 네, 그리고 굳이, 그러니까 지수의 친구라고 하면 사실은 동성애자, 레즈비언 친구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일부러 그런 것들을 좀 뺐어요. 그들의 어떤 문화나 이런 거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흔들리는 것만 저는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꼭 필요할 때만 뒤에 어떤 지수의 가족 이 정도만으로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무슨 설명하는 영화 만드는 거는 아니니까요. 이거는 그냥 사랑 얘기니까 그렇게 이제 설정했습니다. 아까 막 지수 얘기할 때 저기 관객분이 이렇게 낚시하는 것 같은 생각을 내셨는데 지수는 낚시를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떡밥을 이렇게 던지는데 통발을 이렇게 한 50m 간격으로 이렇게 통발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실은 불행하게도 한국 영화에서 사실 한국 영화에서가 아니죠. 그 대부분의 그 영화 산업 안에서 멜로라는 장르는 부속 장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멜로 영화가 정말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어느덧 이 멜로라는 장르가 드라마에게 많이 뺏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랑하는 얘기 굳이 극장 가서 봐야 돼? 지구시키는 영화가 낫지 뭐 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볼거리. 내가 그래도 2시간의 시간을 여기까지 가서 보는데 그래서 드라마로 가면서 이 멜로라는 장르가 굉장히 그 뻔해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드라마는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얘는 왜 이러는 거고 얘는 여러분도 다 지난해 보셔서 알겠지만 가족 문제잖아요.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사실 그 어떤 감정이 생기고 어떤 감정이 지워지고 폭발하다가 사라지는 건 그 자라온 환경 때문인 건 아니거든요. 어려서부터 자주 알고 있던 애 말만 듣고 걔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건 부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걔 잘못이지. 이 밑에 있는 정치 개그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정희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딸년 잘못이에요. 네. 제가 잘못하면 제 잘못이지 저희 아버지 잘못이 아닌 거죠. 그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였어요. 어찌됐건 그런데 우리
우리 너무 많이 그 장르에서 설명을 해요. 멜로에서. 이 영화의 가장 또 그 좋은 점은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언제부터 레즈비언이었는지, 얘는 전 애인이 잠깐 나왔던 그 뻘쭘하게 그게 너무 불쌍해. 어찌됐건 난 세상의 모든 찌질이들이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하여튼 그런 설명하지 않죠. 왜 헤어졌는지, 또는 아버지는 어디까지 아시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윤주도 마찬가지죠. 왜 끌렸는지, 또는 그래서 왜 전화를 받고 그 집으로 달려가서 술을 먹고 그랬는지 중요하지 않죠. 그냥 지금 내가 바로 이 감정에 휩싸여 버렸어 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이 영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나 저런 감정 뭔지 알아 라고 함께 읽어가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멜로 영화? 정말 좋은 멜로 영화를 근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 누구하고 멜로적인 관계가 되게 잘 그려졌다 이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온전하게 2시간 동안 그 누군가들의 감정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은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질문도 걔는 뭘까요? 걔는 뭘까요? 라고 했던 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의 어떤 그 간극이 있다면 그것이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 같아요. 또 저 뒤서부터 이렇게 내려올게요. 특별히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멀리 있는 게 많이 보여서 그래요.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이제부터는 한 가지씩만 부탁드려요. 볼까요? 네. 그러면 그 티저 포스터를 제가 먼저 봤는데 그 포스터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까 배드싱에서 이제 어떤 공기가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티저 포스터 처음에 봤을 때 그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본 포스터로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는지. 네, 저는 만드는 것만 알지 사실은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변의 분들의 도움을 아직 많이 청해야 되고 제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본 포스터는 사실 그 영화의 딱 그 장면을 저희가 캡처를 한 거이기 때문에 다시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느낌? 그때 딱 그 순간을 딱 포착한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개봉을, 그때는 이제 영화제용이었고요. 개봉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이들의 그 방 안에서의 애틋한 것도 있지만 좀 야외에서의 다른 데이트하는 것 같은, 마치 한정식집을 가는 듯하게 보일 수도 있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 영화의 어떤 다른 부분까지도 좀 주목을 시키고 싶어서 의논을 해서 이렇게 본 포스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말 나온 게 왜 한정식집이었어요? 뭔가 거하게 항상 제가 차려주고 싶었어요. 배우들한테? 윤주와 지수한테. 윤주가 지수한테? 네, 윤주와 지수한테 뭔가 저는 근데 그 지수가 아는 집으로 간 거 아니에요? 네, 맞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컨셉을, 그러니까 먹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게 영화에 나오거든요. 혼자 먹는 라면, 뭐 같이 먹는 한정식, 아니면은 술을 마시는 장면이라든지 먹는 어떤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인물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 섹스를 한 다음에 뭐 일터로 가는 어떤 장면을 넣는 게 아니라 이들이 뭔가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아는 무슨 맛있는 걸 먹여주고 싶고 내가 제일 잘 아는 어떤 술집에 들어가고 싶고 지수가 좀 그랬을 것 같았는데 제가 윤주와 지수. 네, 제가 느끼기에 그게 이렇게 사실 젊은 애들이 흔히 먹는 음식 느낌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뭐 파스타를 먹거나 어떤 데에 갔을 것 같은데 그냥 좀 그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넣고 싶었어요. 이게 되게 이렇게 둘이 밝은 데서 뭔가를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고르는 모습을 지수가 이렇게 바라볼 것 같거든요. 굉장히 다정하죠. 무슨 반찬 먼저 먹는지 보는. 네,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한정식. 네. 네. 예, 하고 내려올게요. 예. 저 그 토쟁이 배우분이 통하시고 그 이제 너무해. 작업실에 이제 윤주가 자다가 지수 전화를 받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게 그 둘 중에 누가 먼저 번호를 땄을까? 그 이제 생략돼서 나와서 아, 그거는 그 거기 보면은 누가 먼저 카드가 안 긁히거든요. 윤주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윤주 카드가 먹통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돈을 못 갚았으니까 번호를 이제 남기게 되면서 그때 자연히 알게 된 거고 며칠 뒤에 호출을 당했죠. 네. 아, 이게 반전이 있으려면 에필로그의 윤주가 마그네틱 패션하는 장면이 하나 순진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처음이라 그렇게 멈추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될지를 결정 못한 거야. 하던 대로 할까? 처음인 척 할까? 죄송합니다. 남의 형한테 뭐. 네, 저는 지수가 알바하던 곳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계속 바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뭐 낮에는 공부하고 밤 시간에 일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바텐더라는 일이 손님하고 면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외로움 해소를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 직업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지 바라는 일자리에 특정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은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네, 그게 지수한테는 사실은 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느낌? 얘는 밤에 주로 생활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과 지수는 저는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고 호기심을 갖는 걸 되게 좋아한다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뭐 공부를 준비하는 것도 심리학이나 뭐 약간 그런 쪽으로 처음에 설정을 했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술 종류도 지수는 좀 그런 거 좋아하고 어떤 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술이나 이런 어떤 관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수는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설정했어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개의 질문을 더 받아보겠습니다. 예. 네. 이거는 조금 이제 격가지 내용이긴 하지만 이 영화가 이제 주로 다루는 내용은 두 여성분의 이제 사랑 얘기지만 그 윤주가 이 영화 내에서 미술을 하는 친구로 이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병기랑 세아가 처음에 이제 술집에 가가지고 우리 정치하지 말고 예술하자 뭐 이런 문제의식 같은 거 뭐 요새도 막 이렇게 공론화가 되는 게 야 백도 실력이야 이런 게 이제 오늘날의 그런 문제들이랑 너무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거를 혹시 이제 감독님도 영화를 공부하시면서 그런 예술 쪽에서 이렇게 그런 문제의식들을 공유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고 또 이제 그 윤주 작품이 원래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질감하고 싶은데요. 근데 감독님 이제 교수님께서 하얀색으로 이제 칠해가지고 뭔가 이거를 작품을 표준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너무 이렇게 몰개성화시킨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 너무 이게 이 사회, 이성의 중심적인 사회를 뭔가 비판하려는 그런 상징 같은 게 숨어 있었나 라는 걸 제가 질문 드리고 싶네요. 네. 아 그리고 물병을 주신다면 제가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갖고 있어.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저는 그러니까 사랑이 자연스럽게 오는 어떤 관계가 아니라 뭔가를 던져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동성애자, 레즈비언이라는 인물들의 사랑을 다룬 거지
뭔가에 되게 많은 의미를, 이거는 동성애자니까 뭐 어떤 분은 여기서 담배 연기인가, 담배가 뭐 혹시 동성애를 의미하는가, 이런 얘기도 어디서 있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다만 저 영화를 하는 입장에서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제가 영화 학교를 다녔어요.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영화 학교를 다니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이게 좋다. 예를 들어 어떤 제가 시나리오를 썼을 때 이제 다 너무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 영화가 좋아지는 지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게 맞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모난 구석을 다 이렇게 깎아버리면 사실은 개성이라는 거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를 이렇게 좀 느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뭔가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고민들, 그 비교당하는 어떤 거, 그리고 저 친구는 뭔가 굉장히 잘해서 어떤 부분도 있지만 뭔가에 대해서 그런 그 정말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화도 저도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고민들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집어넣으면서 저를 괴롭혔던 교수님들을 또 좀 떠올리면서 대사를 좀 넣었죠. 네. 그렇게 감독의 의도에서 훨씬 더 깊이 보실 수 있는 게 이 영화가 잘 만들었다는 사실은 증거, 나 지금 뭐 간증하고 있니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 이런 거를 묻고 싶으면 안 물을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연애담이라는 영화를 방금 전에 보셨잖아요. 근데 이상이라는 배우가, 유선영이라는 배우가 다음 작품으로 어떤 준비를 하는지 알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윤주와 지수라는 그 느낌 그대로만 갖고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감독은 한국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하면서 정말 영화 만드는 내내 영화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러면서 어떤 걸 하나 해냈을 때 나 천재인가 봐 라는 생각도 잠깐 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정신없이 만들었을 이 영화를 개봉을 하게 됐어요. 오늘 자기가 만든 영화를 뭐 관이 몇 개이건 간에 개봉을 하면서 무대 인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라는 건 사실은 지금 혼이 비정상인 상태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감독님이 이 관객들과 만나는 순간순간을 정말 신나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어떤 것 같다, 뭐 이런 거 다 한 귀로 들으시고 그냥 충분히 이 영화를 사람들과 연결시켜내는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다 많은 사람, 사실은 되게 영화 개봉하기 힘든 시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막 나도 모르게 이 시기에 지금 멜로 영화 보러 갔다고? 자백을 한 번 더 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막 내가 오늘 뉴스룸을 놓치고 여기 왔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우리를 막 행동하는 사람으로 부추기고 있는, 그리고 그건 당연한. 요즘 이 영화가 사실은 우리가 좋은 세상이었다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이었다면, 조금 더 말도 안 되는 인간이 권력을 가진 세상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결과는 평등하지 않아도 적어도 기회가 평등한 나라를 만든 상태였다면 사실은 이 계절에 가장 즐기기 좋은 영화였을 것 같아요. 막 생각해보세요. 연애담을 딱 보고 밖을 나갔는데 낙엽이 막 훅 하고 지는 거야. 심지어 그 뒤로는 미세먼지 때문에 뿌리에 잘 안 보여.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다 보이면 좀 낭만적이지 않거든. 명백하거든. 근데 막 잘 안 보이고, 근데 막 윤주가 걱정되기도 하고, 사실은 지혜의 그 어떤 떨굼이 계속 기억이 나고, 막 내 마음에 품어버렸고, 막 이런 감정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독립영화 개봉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옛날에는 지금보다는 좀 좋았었는데 이제는 독립영화 전용관에 대한 지원 사업도 완전히 아작이 나 있고, 그리고 페어한 그 영화 상영 방식도 굉장히 많이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이 감독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번 주가 끝일 수도 있어요. 그지 같은 일이지만. 그래서 이 감독의 영화를 지지하고 좋아하시는 의미에서 이 감독이 조금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날 수 있도록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상희 배우는 전 정말 아까 말했던 그 순간 알고 있던 배우가 아니라 거의 팬심장려하는 배우가 됐고, 선영 배우는 사실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보고 되게 놀랐어요. 또 다른 얼굴?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얼굴이 있구나. 이건 그래서 원래 배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냥 애초에 가진 그 배우라고 태어난 인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계셔서 정말 앞으로 이렇게 멋진 배우들이 한국 영화에서 얼마나 멋진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는 저 감독의 다음 영화는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고, 나보다는 잘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화하고 정말 상관없는데 홍보 잠깐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없어요. 장관님께서 저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제 이름을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3이라 한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3일 독서실 안 갔더니 동네 양아치가 너 공부 안 하냐? 이런 얘기 들은 느낌이에요. 어찌됐건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 근처에 농성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이제 잘못된 것과 싸우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부터인데 목금토 그곳에서 하야하 락이라는 페스티벌을 엽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이제 끝났고 내일 8시, 그리고 토요일은 촛불문화제 촛불 집회가 모두 끝나는 10시에 그곳에서 공연을 해요. 근데 많이들 특히 이제 토요일 밤 10시면 이제 막 심장은 뜨거워졌고 막 더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집에 가기에는 차 안 잡힐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계실 때 이순신 동상 앞으로 오시면 공연과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한국영화 감독조합 감독도 이제 곧 들어오게 될 조합에 DCK 밴드라고 락 밴드가 하나 있어요. 정말 더럽게 못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앵콜이라고 생각하는 밴드가 하나 있는데 그 밴드도 직접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저하고 영화평론하는 허지용 작가하고 둘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죄송해요. 누가 이 시기에 개봉하래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이상희 배우가 대표로 하죠. 배우 두 분이 하셨지만 감독은 내비두고 배우 두 분이 오늘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신 관객분들께 뭔가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선영 배우는 뭔가 후리는 느낌으로 몇 번 더 보게 하고 싶은 느낌으로 한마디씩 해주시죠. 긴 시간 정말 한결같은 눈빛을 보내주시면서 즐겁게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GV가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말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드세요. 네 얘기해요. 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웃었는데 기뻐서 그랬어요.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일정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 쿵쿵쿵 하거든요, 마음이. 둘이 있으면 진짜 이러다 정신분열 오겠다 그러거든요. 여기에 있는 건지 어느 경계에 서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들 서로 힘이 되어주고 또 그래도 끝까지 버텨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모두가 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이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개봉 첫날이고, 네, 평 감독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시국에 멜로 영화를 개봉해서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고 저희도 정말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그래도 독립영화관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연예감도 마찬가지고 독립영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객들과 소통해야 되는 영화들이나 아니면 문화예술계 많이 계속 관람이나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시간을 조금 내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정말 그냥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친구 만난다는 생각으로 작은 영화들, 작은 문화예술에 있는 공연들 잘 찾아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너무 호전적이네요. 네, 그런 앞으로의 미래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번 더 보고 싶으면 또 봐도 돼요. 흐렸나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